자, 안녕하세요. 고분자학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공중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공중압. 공중압은 이제 두 개 이상의 모노머를 이제 공유결합으로 연결해서 폴리머를 만드는 거죠. 공중압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설명을 했었어요. A라고 하는 고분자 또는 B라고 하는 고분자 각각의 장점을 선택을 한다. 그래서 그 각각의 동시에 그 장점을 갖는 고분자를 만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코폴리머는 모노머를 서로 두 개의 모노머를 결합하는 거고, 블렌드라고 하는 것은 고분자 두 개를 각각 섞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고분자 또는 플라스틱 중에 상당히 이런 공중합체 코폴리머가 많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 예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죠.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6.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코폴리머의 키네틱입니다. 자, 우리가 6장 앞쪽에서 키네틱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RP라고 하는 거, 프로퍼게이션의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이제 프로퍼게이션에서 결국은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니시에이션을 통해서 이제 성장이 일어나야지 고분자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RP에서 고분자가 만들어지니까 RP의 속도가 이제 가능한 한 속도를 올리고 내지는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우리가 조절할 수 있으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RP 이제 미치는 인자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죠. 뭐 모노머의 농도라든지 뭐 게시지의 농도라든지 이제 그 외에 다양한 팩터들이 있었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제 키네틱 체인 랭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실은 이건 분자량이죠. 키네틱의 길이니까, 체인의 길이니까 이건 분자량과 같은 개념이죠. 분자량도 마찬가지로 높이는 게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으면 좋다. 여기도 이제 뭐 게시제라든지 뭐 모노머의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팩터로 이용이 됐었어요. 자, 근데 이제 코폴리머에서는 요거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성이죠, 조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모노머와 B라고 하는 모노머를 가지고 우리가 A, B가 결합되어 있는 고분자를 만드는데, 우리가 원하는 고분자는 A가 50% 들어가고 B가 50%가 들어가 있는 고분자를 원하고 싶은 거죠. 그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A 50 집어넣고 B 50 집어넣고 모노머를 각각 중합시키면 A가 50, B가 50이 들어간 고분자가 만들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어쨌든 케미스트리다 보니까, 유기화학이다 보니까 A가 반응하는 속도와 B가 반응하는 속도가 다르죠. 동등한 모노머라면 당연히 뭐 반응 속도가 큰 차이가 없을 건데, 물론 동등한 모노머에서도 반응의 속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체인의 길이가 달라지잖아요, 고분자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 분자량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건데, 심지어는 모노머의 두 종류가 달라. 그러니까 A라는 모노머와 B라는 모노머의 반응 속도는 당연히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 50 집어넣고 B 50 집어넣었다고 해서 모노머를, 우리가 이게 고분자에서 A하고 B가 정확히 50대 50이 나오라는 보장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처음에 넣었던 양에 대비해서 고분자가 어떤 조성을 갖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조성을. 되게 궁금하겠죠? 이 조성을 어떻게 아냐 이거죠. 아니면 조정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고분자의 성능, 그러니까 즉 A라는 고분자와 B라는 고분자의 장점을 취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A의 고분자의 장점과 B의 고분자의 장점을 우리가 가지려면 A는 40%가 들어가야 되고 B는 60%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고분자여야지만이 그런 장점이 각각 부각하게 된다.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조성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런 조성을 그럼 어떻게 조절하느냐 플러스 뭐가 또 중요하냐면 고분자의 종류죠. 타입이죠. 타입. 이거 배웠죠. 우리가 랜덤이냐, 뭐 그래프트냐, 그죠? 아니면 뭐 블락이냐, 뭐 이런 거 배웠단 말이야. 네 종류가 있죠. 네 종류. 이 네 종류의 고분자가 있는데, 코폴리머가 있는데, 이 네 종류의 코폴리머를 뭐가 결정하냐고, 그죠? 뭐가? 이 A하고 B를 50대 50으로 넣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고분자는 랜덤 고분자가 될 것이고, 어떤 고분자는 블락이 될 것이고, 또 어떤 고분자는 뭐 그래프트가 된다든지 뭐 다양하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종류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즉 넣어준 조성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고분자의 조성도 중요하고, 그 만들어진 고분자가 어떤 종류의 고분자이냐, 코폴리머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지금 6.8절에서 얘기하는 키네틱은 이런 관점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RP와 분자량도 중요하지만, 이제 코폴리머에서는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그 포인트죠.
조성과 코폴리머의 종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뭐가 결정하느냐, 이제 그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하고 비슷해요. 앞에서 이제 보면은 그 프로퍼게이션에서의 속도가 이제 중요하니까 여기서 프로퍼게이션이 되는 게 뭐냐면 성장하던 라디칼에 모노머가 이제 접근을 하면 모노머가 이렇게 만나서 고분자가 만들어지잖아요. 성장이 쭉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노머 1 라디칼에 모노머 1이 만나는 거, 이거 당연히 호모죠. 이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냥 일반 폴리머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성장하던 라디칼이 M1인데 여기 M2가 만나 이렇게. 그럼 얘는 뭐예요? 크로스 프로퍼게이션. 즉 이거는 뭐예요? 이게 공중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거죠, 이거. 그래서 이걸 우리가 터미널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터미널 모델은 뭐냐면 체인의 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 근데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성장하던 모노머 라디칼이 폴리머 라디칼이죠. 이게 이제 M1 라디칼이냐 아니면 M2 라디칼이냐, 그죠? 여기에 각각 반응하는 게 M1이냐 아니면 M2냐,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성장되는 프로퍼게이션 속도를 우리가 K11, K12, K21, K22라고 합시다. 그럼 이런 고분자가 만들어지고, 요 중에 얘하고 얘는 호모고, 그죠? 얘하고 얘는 크로스, 즉 코폴리머가 될 거야. 이걸 원하는 게 이거죠. 이럴 때 각각의 속도 식을 세워보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퍼게이션의 속도식을 세우는 거죠. 앞에 우리가 배웠던 거 똑같아요. RP의 11은 K11, 그 다음에 M1 라디칼과 M1의 모노모의 농도에 결정이 된다. RP12는 이렇고, RP21은 이렇고, RP22는 이렇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각각의 이제 M1 모노머가 없어지는 속도와 M2 모노머가 없어지는 속도를 각각 계산한 거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M1이 없어지는 것은 여기서 뭐였죠? 요거였죠. 요거하고 요거였죠. M2가 없어지는 것은 여기하고 요거였죠. 각각을 넣어준 거예요. 요거 첫 번째 요거 M2가 없어지는 것은 요하고 요거. 그쵸? 자, 우리가 모르는 게 뭐야? 요거의 농도잖아. 요거의 농도. 요거 농도를 우리가 모르죠. 시간에 따라 바뀌니까. 이것만 알면 사실 우리가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프로퍼게이션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써있죠. 정상 상태를 똑같이 가정하는 거예요. 어떤 정상 상태냐면 M1 라디칼과 M2 라디칼이 콘스턴트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M1 라디칼에 대해서 M2가 반응하는 거나 M2 라디칼에 대해서 M1 반응하는 속도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K12 M1 라디칼 M1 모노머, K21 M2 라디칼의 M1이 같다라고 본 거야. 같다라고. 그래야지 요거의 농도와 요거의 농도가 같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뭐에 대해서 풀어요? M1 라디칼에 대해서 풀어. 그럼 이런 식이 되죠. 이걸 어디다 넣어줘? 얘를 이 식에 넣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걸 넣기 전에 요 식을 위에 식을 밑에 식으로 나눠줍니다. 위에 있는 식을 요거 나눠줘. 그럼 DTT 없어지고 요것분의 요것이 되죠. 그래서 식 만들어진 요 식이죠. 그죠? 요 식은 여기로부터 만들어진 거야. 요 두 개의 식으로부터 요 식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모르는 게 뭐라고? 요것들의 농도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M1 라디칼을 집어넣어요. 앞에서 넣었던 거 요거. M1 라디칼을 집어넣고 쭉 풀면, 그러고 나서 여기서 보면 K12분의 K11, K21분의 K22를 우리가 R1, R2라고 하는 걸로 바꿔주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이 식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풀이 과정은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이 두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밑에 식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M1 라디칼에 대한 농도를 이 식으로부터 구한 걸 갖다 넣어주면은 단순화시키는 거죠. 단순화시키고 이제 K12분의 K11을 R1으로, K21분의 22를 R2로 만들어주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이 식이 만들어진다. 자, 이 식이 상당히 중요한 식인데요. 이 식을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왼쪽은 뭐냐면 이꼴을 중심으로, 왼쪽은 뭐냐면 코폴리머의 조성이에요. 여기 보면 시간에 따라서 이제 여기 보면 DT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여기서 DT가 있었잖아. 승력이 됐지만 어쨌든 시간에 따라서 모노머가 M2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폴리머 안에서. 그러니까 코폴리머 안에서의 M2의 조성이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코폴리머 안에서의 M1 조성이야. 즉 공중합체 안에서 M1 모노머와 M2 모노머의 비율이죠. 이게 결국 뭐예요? 공중합체의 조성이 되는 거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처음에 넣어준 모노모 양이죠. 이거 M1 양, M2 양, M1 양, M2 양, M1 양, M2 양. 즉 넣어준 뭐예요? 이거 넣어준 모노모 양이죠. 단량체 모노모의 조성이죠. 자,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돌아가서 우리가 이 키네틱을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아까 넣어준 조성에 대해서 고분자에서 조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다 그랬잖아요. 자, 이 식이 그 식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넣어준 양 모노모 M1과 M2의 비율이죠. 이 비율, 넣어준 비율, 이것은 피딩이라고 해서 피딩 넣어준 비율이 뭘 결정하냐면 뭘 결정해요? 고분자에서의 M1과 M2의 비율, 즉 공중합체에서의 M1, M2의 비율이니까 공중합체 조성이 되는 거야. 즉 피딩된 모노머로부터 우리가 코폴리머의 조성을 이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처음부터 알잖아. M1, M2 양 우리 처음에 넣어준 양 알죠? 예를 들면 50대 50이다 그럼 50대 50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1, R2는 뭐였어 아까? R1, R2 값에서 요거였죠? 속도식이었어요. 속도식. 각각의 여기서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K11, K12, 2 다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도 상수예요, 상수. R1, R2도. 따라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이쪽 항을 구할 수 있다. 그죠? 왼쪽은 다 상수니까 이걸부터 뭘 구할 수 있다? 고분자의 조성을 구할 수 있다. 자, 이 식이 되게 중요한데 이 식을 우리가 코폴리머 컴포지션 이퀘이션 또는 코폴리머리제이션 이퀘이션이라고 그래요. 즉 고분자의 조성을 구하는 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연습 문제에서 넣어준 모노모에가 조성이 얼마일 때 그 고분자의 조성은 얼마가 될 것이냐를 구해봐라. 그럼 이제 이 식을 쓰면 되는 거야. 물론 대신 모노모가 정해졌을 때 R1, R2가 정해져야죠. 얘는 상수라 그랬잖아 아까. 그래서 R1이라는 것은 K12분의 K11이고 R2라고 하는 것은 K2분의 2. 자, 이거 잘 보시면 어떠세요? K15는 뭐였어 아까? 모노모 1에 대해서 모노모 1 라디칼에 대해서 모노모 1이 반응할 수 있는 게 K11이었고요. 모노모 1 라디칼에 대해서 M2가 반응하는 게 K12였어요. 즉 이거의 비율은 뭐야? R1이라는 것은 얘가 호모고 밑에가 코폴리머죠. 즉 코폴리머 대비 모노머의 조성이 어떻게, 호모폴리머의 조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의 비율이라는 거고 R2는 그거 역수죠. 마찬가지로 얘는 2-1-2-1이니까 2-2니까 M2 라디칼에 대해서 M1이 반응하는 게 K1-2-1이고 M2 라디칼에 대해서 M2가 반응하는 게 K2-2였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밑에가 위에가 호모 얘가 코폴리머죠. 즉 R1, R2 둘 다 뭐예요? 호모에 대해서 코폴리머가 될 수 있는 각각의 비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R1, R2는 고분자를 만드는 모노모가 두 개다 그러면 두 개가 딱 정해지면은 대부분 정해지는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험적으로 사람들이 얻어놨어요. R1, R2는 여러분 책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R1, R2 알고 있고 모노모의 조성을 알고 있으니까 결국 코폴리머 조성을 구할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한 식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식과 유사한 식이 이 다음 식이에요. 자, 얘는 차이가 뭐냐면 앞에서는 이 모노모 이걸 농도로 놨어. 농도로 놓은 거죠. 얘는 뭐예요? 퍼센트. 여기 보면 어디 있어요? 몰 프랙션을 놓은 거야. 몰 프랙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스몰 F1이라는 게 뭐냐면 넣어준 모노모 1과 2의 합산에 대해서 모노모 1이니까 뭐야? 모노모 1의 비율이죠. 예를 들면 얘가 뭐 50대 50으로 넣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얘는 0.5가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항 F1, F2는 뭐냐면 그 다음에 F2는 뭐야? F2는 1만에서 F1이니까 그죠? 이게 0.5라고 그러면 얘가 0.5라고 그러면 얘도 0.5가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F1, F2는 처음에 넣어준 모노모의 조성이야. 물론 몰 프랙션이지만 앞에서는 몰 농도였지만 얘는 몰 프랙션이라는 것만 달라요. 그리고 R1, R2는 아까 말했던 거고 그러면 왼쪽이 뭐냐면 라지 F1은 뭐냐면 이건 고분자 코폴리머에서의 모조성 M1 모노모의 조성이에요. 즉 고분자의 조성이죠. 즉 라지 F1은 1만에서 F2다라는 거죠. 즉 F2라는 것은 F1만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 써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른쪽은 모노모의 조성, 그죠? 오른쪽은 뭐야? 고분자의 조성. 이다. 자, 앞에 식은 뭐냐면 몰 농도가 좋아지면 이 식을 쓰면 되는 거고 뒤에는 몰 프랙션이 주어지면 이 식을 쓰면 되는 거야. 식은 거의 비슷한 식입니다. 자, 이 식으로부터 이 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사실 여러분 책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조성에 대한 얘기. 앞서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죠. 여기서
조성을 알고 있으면 모노모의 조성이 어떻게 됐을 때 코폴리머 조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우리가 궁금하다 그랬어. 이거 해결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분자의 종류가 뭐냐, 이 얘기를 했어요. 종류. 자, 종류가 뭔지는 뭐가 결정하냐면 앞에서 이 배웠던 식 중에 R1, R2 있죠. R1, R2가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R1, R2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R1, R2가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1이라고 하자. 1이라고 하자. R1, R2가 1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K11 대비 K22가 또는 K22 대식 21이 1이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노모 1 라디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노모 1이 반응할 확률이나 모노모 1 라디칼에 대해서 모노모 2가 반응할 확률이나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여기 보면 이게 똑같 1이라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확률적으로. 그 얘기는 뭐예요? 랜덤이 되는 거죠. 랜덤이. 즉 성장하던 라디칼 끝허리에 M1이 붙든 M2가 붙든, 라디칼이 성장하던 라디칼이 M1 라디칼인데 거기에 M1이 붙든 M2 붙든 상관없다는 거지. 즉 그러니까 뭐 랜덤이죠, 당연히. 그래서 랜덤 커플링이 만들어진다. 모노모 여기 보면은 어떤 프리퍼런스가 없다. 호모가 되는지 아니면 크로스가 프로퍼게이션이 일어날지는 상관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남자 여자가 있는데 손을 잡는데 남자가 손을 잡으면 말단에 가서 여자가 손을 잡을 수 있겠지만 남자가 손을 잡아도 상관없다. 그 남자는 남자가 손을 잡든 여자가 손을 잡든 나는 상관없다. 그 다음에 여자가 손을 잡았어요, 만약에. 근데 그 여자가 또 누군가 손을 잡을 때 남자가 손을 잡든 여자가 손을 잡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랜덤이죠. 랜덤일 경우에는 뭐예요? 넣어준 피딩 모노모의 조성과 고분자 조성이 똑같죠. 자, 그걸 그래프로 그려본 게 이거야. 스몰 F1과 라지 F1을 갖다 그래프로 그리면 우리가 넣어준 조성이 0.2란 얘기는 뭐야? F1이 0.2란 얘기는 20대 80이란 얘기죠. 모노모 1이 20이고 모노모 2가 80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주면 고분자도 어떻게 만들어져? 고분자도 똑같이 M1이 20, 그죠? M1이 20, M2가 80인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요 선을 따라서 움직여요. 요선. 요게 이제 첫 번째 랜덤 코폴리머다. 자, 이 예로서는 에틸렌에다가 비너스 우리 앞에 배웠죠? 이런 고분자 경우에 R1이 0.97, R2가 1.0이니까 거의 얘는 랜덤 코폴리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케이스. R1, R2가 0이야. 자, 이건 무슨 얘기야? R1, R2가 0이라는 얘기는 이 밑에 항이 엄청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무조건 얘가 크다는 얘기는 분모가 엄청 커야지 0이 될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뭐예요? 성장하던 모노모 라디칼 1이 있는데, 그죠? 여기 가서 2가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조건 뭐가 반응한다는 거야? M2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M1은 반응을 못 한다는 얘기야. 왜? M1 반응하면 MK11이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얘는 무조건 뭐예요? 크로스로 프로포게이션이 일어난다. 따라서 뭐가 만들어질까? 얼터네이팅이 되겠죠. 자, 아까 남자 여자를 소리 들었는데 남자가 말단에 있으면 무조건 남자는 여자하고만 손을 잡아야 돼. 그 다음에 여자가 됐어요. 여자는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돼? 남자하고만 손을 잡아야 돼. 그죠? 남자가 됐으면 또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돼? 여자하고 손을 잡아야 돼. 자, 이런 식으로 남녀 이런 식으로 얼터네이팅이 되죠. 자, 이럴 때는 넣어준 조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뭐가 만들어져요? 그 고분자는 50대 50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남자 10명 있고 여자가 20명 있어요. 손을 잡는데 남자 여자 손을 잡다 보면 여자 10명은 손을 잡을 수가 없어. 왜? 말단이 여자가 됐으니까. 그 여자는 무조건 남자하고만 손을 잡아야 돼. 남자가 없단 말이야, 더 이상. 그러니까 그 나머지 10명은 참여를 못하죠, 고분자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넣어준 조성에 관계없이 만들어진 고분자는 다 50대 50이 된다는 거지. 요게 이제 얼터네이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예로서는 스타일렌에다가 말렉 어나이드라이드 고분자를 만들면 얘는 거의 다 얼터네이팅이 된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0과 1 사이에 있다. R1, R2 0과 1 사이에 있다. 얘는 주로 이제 커먼 시츄에이션이고요. 아까 A가 요거였죠. 첫 번째가 요거 R1, R2 1인 게 요 가운데 선. 그 다음에 R1, R2 0인 것이 요 선. 요것과 요거 중간쯤에 있어요. 중간쯤에. 얘는 일반적인 경우이고, 이때 텐던시는 뭐냐면 약간의 얼터네이팅하게 성질을 가지게 돼. R1이 0.5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0하고 1 사이니까 0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0.5라고 한다면은 0.5면은 거의 얼터네이팅에 가깝다. 그러니까 요게 아까 얼터네이팅 했잖아요. 이쪽에 요게 얼터네이팅 했으니까 요 C에 가까워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A라는 선과 요 B라고 하는 얼터네이팅의 중간쯤에 있는 것이 이제 C의 경우야. C요. C. 그러니까 C가 예를 들면 이쪽으로 가면은 얼터네이팅,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랜덤이 되겠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항상 뭘 가지고 있어요? 요 포인트, 요 답이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아제트로픽 코폴리머리제이션이라고 그런다. 얘는 무슨 얘기예요? 조선이 같은 거죠. 요 A라고 하는 선을 지나니까 0.6이 들어가면 0.6이 되는 거죠. 이게 아제트로픽 컨디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아제트로픽 코폴리머리제이션이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는 아제트로픽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시기, 요 시기 좀 편하게 되죠. 그래서 요 시기 요렇게 변형이 되고 요렇게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시간 보시면 되고요. 아제트로픽일 때는 이렇게 된다. 요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유도하는 과정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R1이 1보다 아주 굉장히 크거나 또는 R2가 1보다 굉장히 작은 경우인데 하나만 따져볼게요. R1이 1보다 굉장히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위항이 엄청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1보다 훨씬 작으니까 밑에 항이 훨씬 크다는 거고. 일단 요건 따지지 말고 앞에 것만 따져봅시다. R1이 무조건 1보다 크니까 K11이 엄청 크다는 얘기야. 그죠? K11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조건 호모가 된다. 그런 얘기죠. 둘 다 생각하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R1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호모가 된다. 자, 호모가 되면 뭐가 돼요? 거의 요렇게 되겠죠. 그죠? 지금 D라고 그랬지만 사실 D보다 더 이쪽에 가까운 거야. 넣어준 조선에 관계없이 거의 같은 일정한 코폴리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이제 호모폴리머입니다. 그래서 D 경우가 이제 호모가 된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우죠. 마지막 경우는 R1하고 R2를 곱한 게 1이다.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되죠, 식이. 그래서 R1은 R2는 R1분의 역수가 된다. 얘를 이제 아이디어 코폴리머리제이션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는 여기 요 그래프를 좀 보시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 옆으로 돌린 건데 지금 보면은 1이라고 하는 게 아까 뭐였죠? 이게 랜덤이었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쭉 가면 이게 아까 뭐였어? 호모였죠? 그죠? 그러니까 호모와 랜덤 사이에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2 곱하기 0.5 2 곱하기 0.5도 1이죠. 그다음에 5 곱하기 0.2도 1이죠. 그다음에 10 곱하기 0.1도 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여기 가운데 선 빼고 요선 그다음에 요선이 다 뭐예요? 이게 요선 빼고 나머지 세 개가 다 뭐예요? 다 지금 요 경우죠. 요 경우 1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 중에 요 가운데 있는 2 곱하기 0.5는 뭐냐면 얘는 뭐에 가까워요? 랜덤에 가깝죠. 그죠? 그 다음에 10 곱하기 0.1은 호모에 가깝죠. 그죠? 그래서 랜덤부터 호모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여기를 익스트림 아이디얼 비헤이비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더레이트 아이디얼 비헤이비더는 요 가운데로 오는 것은 모더레이트하다라고 하고, 가상으로 가는 거를 익스트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좀 말만 바꾼 거지. 실은 익스트림 같은 경우는 뭐에 해당이 된다? 익스트림은 호모에 가까워지는 거고, 모더레이트는 랜덤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우리는 아이디어 코폴리머리제이션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폴리머 이퀘이션이 잠깐 이렇게 변화가 되죠. 이건 해보면 되니까 요 R1이 R2가 역수니까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A가 뭐였어요? A는 R1, R2가 1인 경우. 이건 뭐였죠 아까? 얘는 랜덤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B는 뭐였죠? R1, R2가 0보다 0하고 1 사이에 있는 거였나요? 예. 아니, R1, R2가 1이었던 거죠. 이거는 뭐였죠? 얘가 얼터네이팅이었죠. 그죠? B 같은 경우, B 경우, 요거 B, 요건 A였고, 그 다음에 C가 뭐였어요? C는 요 중간에 있는 거, A하고 B하고 중간에 있는 요거죠. 그죠? 그리고 D가 뭐였어? D는 R이 1보다 큰 경우, 요거 뭐였어요? 얘가 호모였죠, 호모. 요거 D, 호모였어. 그 다음에 E는 뭐였어요? 경향성이 호모와 랜덤의 중간에 있는 거죠. 요 선. 그래서 이쪽으로 가까워지면 호모가 되고 이쪽으로 가까워지면 랜덤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아이디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아이디얼하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얘는 이제 커먼한 경우다. C는 커먼한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 블락이라든지 이런 거는 종류로 나오지 않는데, 일단 랜덤 코폴리머, 그다음에 호모가 되는 거, 얼터네이팅 되는 거, 요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프트하고 여기서 그래프트하고 블락은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코폴리머 종류 중에 호모폴리머 말고 뭐가 있어요? 랜덤이 있고, 얼터네이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락 그래프트가 있는데, 요 두 가지 경우, 요까지 세 가지죠. 요 세 가지는 우리가 그래프로부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여러분 책에 보시면 여기 R1R2 값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표에 보면 테이블 6-9에 나와 있는데, R1R2 값은 이렇게 모노머가 정해지면 대부분 다 정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럼 R1R2가 아까 말한 것처럼 1에 가까워진 거 A, 그죠? 여기 A, 금방 말했던 거, R1R2가 1인 거. 그다음에 B는 뭐였어요? B는 R1R2가 0인 거, 요거죠, 그죠? 얘는 1인 거. 그다음에 C는 뭐였어요? C는 요거 R1R2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거, 요거. 그 다음에 D는 뭐였어요? D는 호모였죠, 호모. 요거 D, 요거 R1은 1보다 훨씬 큰 거. 마지막으로 E는 R1R2 곱한 것이 1이 되는 거, 요거. 이렇게 됩니다. 얘는 그러면 이제 10이니까 거의 호모에 가까운 아이디얼 폴리머라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시면 스타일하고 메칠 메타크레이트는 C에 해당이 되고, 에틸렌하고 바니라세트는 A에 해당이 되고, 메칠 메타크레이트와 비닐아세트크로라이드는 E에 해당이 되고, 스타일렌하고 말레카노이드는 B에 해당이 되고, 스타일렌과 비닐아세트는 D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걸 한번 여러분 책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가 결정한다? R1, R2가 결정한다. 뭐를? 고분자의 코폴리머의 종류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 배웠던 거 중요한,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거 중요한 게 뭐냐면 코폴리머의 조성을 나타내는 식 우리 배웠죠, 그죠? 는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고분자의 조성, 이쪽은 모노머의 조성. 이 식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때도 R1, R2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R1, R2가 뭘 결정한다? 고분자의 종류를 결정한다. 코폴리머의 종류를 같이 결정을 해준다. 자, 여기까지가 6.8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책 한번 읽어보시고, 제 파워포인트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여러분들 뭐 지난번에 배웠던 6.8절 파워포인트 있죠? 이 파워포인트 말고 전에 했던 수업 그 파워포인트, 그 내용도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이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